오늘 첫 강의의 제목이 30대 뭐 자산가의 비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어떠한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수천억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요, 많은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자녀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칼싸움 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진짜 부엌 칼로 칼싸움을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네. 왜? 그것이 그 아이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왔었을 때는 오히려 온다 한들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바탕과 근본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제가 부자가 되기 전부터 늘 가지고 있었던 재정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필수품을 사자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필수품에는 무조건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품에 있어서는 늘 항상 재정을 썼죠. 근데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버는 데가 아니면 돈을 쓰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항상 돈을 쓸 때 보면은 이 돈이 돈을 버는 데가 아닌데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필수품과 돈을 버는 데, 이 두 군데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과외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과외하면 차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차를 덜컥 삽니다. 근데 돈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는 할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고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원칙엔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 차를 통해서 들어가는 먼저 비용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요, 기름값 하나를 생각합니다. 근데 기름값이 아니더라고요. 딱지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동차세도 있고요. 보험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중고차를 하셔서 제가 이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네. 차를 사는 순간 자동차는 가격이 깎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감가라고 하는데 2억짜리 차를 사면 1년에 2천만 원씩 깎여요. 그럼 2천만 원을 한 달에 그럼 150만 원을 쓰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요, 1년당 일단 처음에 사는 순간 500만 원 깎이고 그 다음 연도부터 일단은 150만 원씩 깎여요.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실 때 취미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차한테 가격을 부르고 다니셨어요. 750만 원, 460만 원.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주인이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왜냐, 주인은 새 차 값으로 아직도 생각하거든요. 새 차 샀을 때 그 돈을 지불했으니까. 근데 실제는 그 가격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가격이 맞죠. 네. 그 제가 그거를 생각했는데, 그 모든 돈을 생각했을 때 이만큼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과외 수익률을 얻어야지 쓰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제가 생각한 건 차를 내가 삼으로써 과외가 두세 개는 더 늘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겠다. 어느 날 제가 차를 사니까 두세 개 과외를 더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젠 정말 사야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감가가 되지 않는 차를 주세요. 한마디로 자동차를 샀을 때 자동차 가격이 깎이지 않는 차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오줌똥 안 싸는 강아지를 주세요. 그렇죠. 예,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런 차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짰어요. 더 이상 가격이 깎일 수 없는 차를 사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고 했어요. 그럼 어차피 팔아봤자 철값은 나오겠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 그러면 원래 친아버지라고 한다면요, 그런 차 위험하다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짜리 차를 정말 갖고 오셨어요. 99년식 카렌스였는데 17만 킬로 탄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친아버지가 맞는지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가족의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당연시 되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사는 것과 빌려주는 것과 파는 것과 이것이 정확하게 원칙대로 있었지 그냥 주는 게 없었거든요. 준다고 한다면 준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차를 사고 보험료를 냈어요. 그 해에 제가 보험회사를 거의 한 6번을 불렀어요. 사이드를 채웠는데도 차가 내려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목숨 걸고 타야 돼요. 네, 그래갖고 제가 좀 안전하고 차가 철도 두꺼운 그런 차를 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돈도 없는 놈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 저도 자식을 그렇게 과연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든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차를 샀어요. 그리고 그 차를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이 차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차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예, 매달 뭐 빠져나갈 할부도 없었고.
그리고 한 그 정도 타다 보니까 이제 이 차를 갖다가 다루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다음에 이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차를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원칙이었냐? 돈을 벌 게 아니면 돈을 쓰지 않는다. 필수품에 돈을 쓴다. 그다음에 돈을 버는 데만 돈을 투자한다.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저한테 이었어요. 너는 왜 바지가 3벌밖에 안 돼? 왜냐면 바지는 돈을 벌어주지 않거든요. 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제가 괜히 막 찔리네요. 네. 뭐 연예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오시 많으셔야 되니까는 충분히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